희한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빛이 쭉쭉쭉쭉 빠져서 여기 렌즈가 있고 거울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있다. 그러면 막 간다. 그러면 모든 공간에 굴절률을 다 정의해요. 당연히 정의해야겠죠. 여기 갈 때까지의 굴절률, 뭐 여기 허공, 그럼 1, 유리, 그럼 1.5, 그 다음 가면은 뭐 1.3, 플라스틱 지난다, 그럼 뭐 1.48, 뭐 이렇게 쭉 해서 정의해가지고 쭉 가는데, 재수없게 가다가 거울이 있어. 거울이 있으면은, 거울은 특성이 뭐예요? 튕겨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거죠. 거울이 튕겨서 되돌아오는 순간에 뭐라고 사람들이 부호규약을 약속을 했냐면은, 굴절률이 부호가 전부 네거티브가 됩니다라고 해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여요. 약속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약속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뒤집어지기 때문에 부호를 뒤집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굴절률이 마이너스로 변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값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저 굴절률 하는데 한 30초만 시간 할애해서. 자, 굴절률의 정의가 뭡니까? 어저께 기하학하면서 내리 굴절률 얘기 엄청나게 했을 텐데. 우리 파동광학에서는 굴절률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게 이제, 아까도 기하학은 파동광학에 흡수된다 그랬어요. 파동광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공에서의 속도로, 진공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도로, 물질에서의 전자기파 속도를 나눈 거예요. 자, 이제, 아니, 반대로. 내가 반대로 했네. 반대로요. 그러면, 자, 유리에서, 자,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유리의 굴절률이 1.5입니다. 유리의 굴절률 1.5. 그리고, 진공에서, 공기나 진공이나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굴절률이 1이라 그래요. 그러면 둘 사이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빛이 진행을 하는데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공기는 빠르게 가요. 이속을 진행하는 거는 물질 때문에 저항을 받아가지고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얼마만큼 느려집니까? 그러면 1.5분의 1만큼 느려집니다. 자, 이제 되셨어요? 그래서 굴절률의 정의가 뭐냐면 진공 중에서의 속도를 물질 속의 속도로 어떻게? 나눈 값입니다. C/V라고 그러죠, 보통. 속도는, 굴절률은 정의가 뭐냐면 C를 V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1.5다. 그러면은 이게 1.5분의 1 C분의 C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물질 속에서 속도는 진공에서의 속도보다 1.5분의 1만큼 준다는 얘기예요. 주니까 이렇게 넣으면 CC 지어지고 1.5분의 1 나누기 분의 1이니까 1.5가 되죠. 그러니까 굴절률의 정의는 그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굴절률은 속도로 지금 대변하는 거구나. 속도로 대변하는구나. 자, 근데 그건 뭐 지나간 얘기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거고. 자, 원통판은 아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파면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물론 형광등 같은 거지만은 만들 수 있는 게 평면파가 이렇게 쭉 들어왔다가 실같이 이렇게 뚫어져 있는 이런 슬릿을 통과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요. 물론 요거에 이렇게 퍼지는 자연현상의 이름은 회절인데, 회절 때문에 요 면을 지난 두 번째 파워는 원통파가 됩니다. 평면파가 원통파로 변한다. 자, 이제 속도를 얘기했는데, 빛의 속도는 통상적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 굴절률을 이제 얘기할 때 그 단도직입적으로 두 개 속도의 비다 딱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빛이라는 게 전자기파가 들어가는데 어떤 전자기파? 이제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나오죠. 아까 우리 평면파 정의할 때 뭘 정의해야 된다 그랬냐면 오메가를 정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파수 몇 자리 전자기파를 도대체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60Hz짜리가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은 10에 12.4Hz짜리 전자기파가 들어간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틀려지는데 단일 진동수를 우리가 선택을 해요. 단일 진동수 하나, 딱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하나다. 하나면 이제 그림도 간단해지죠. 그림이 이렇게 사인파로 이렇게
코사인 파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코사인 파이 하나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런 전자기파가 하나 싹 들어갔을 때 속에서 만나는 속도.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위상속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위상속도.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하고 관계없이 요거 이제 VP는 K분의 오메가 요겁니다. 아까 요 식이에요. 요 식이에요. 여기에 쓰인 요 V라는 것은 바로 위상속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주파수가 오메가인 전자기파의 속도. 그거예요. 자, 근데 군속도가 있어요. 자, 군속도는 개념이 뭐냐면 실질 세계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실질 세계에 들어와서 자, 실질 세계에 단일 주파수를 갖고 있는, 단일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이 있느냐, 전자기파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단일 전자기파가 있는 게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없다. 제일 좋다는 게 뭐냐면 레이저광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광이 각광을 받는 여러 가지 팩터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 싱글 칼라, 싱글 프리퀀시, 싱글 웨이브랭스. 단 하나, 그거다. 그래서 퓨어하다. 그것 때문에 레이저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걔도 우리가 진실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단일 칼라가 아니에요. 폭이 좁다는 거지. 완전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싱글 프리퀀시를 갖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싱글 프리퀀시를 갖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광등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뭐 올 웨이브랭스가 다 나오죠. 올 웨이브랭스 다 나와요. 할로겐 램프 다 나오죠. 다 쏟아져 나와요. 태양에서도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밀리미터 웨이브까지 다 나오죠. 그 소스라는 게 통상적으로는 주파수 영역대가 굉장히 브로드하게 나오는 게 통상적인 소스다. 근데 그거를 접어서 스펙트럼을 폭을 예리하게 좁아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좁은 영역의 광원이 바로 레이저란 얘기예요. 그렇더라도 걔도 엄밀한 의미에서 싱글 프리퀀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주파수가 오메가 1인 싱글 프리퀀시에서는 위상속도가 VP1인데 주파수가 오메가 2인 것에서는 VP2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깨끗한 빛도 주파수가 틀리다 그랬어요. 조금씩. 그 속에 성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10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끈을 이렇게 묶고 뛰는 거예요. 묶고 뛰는데 한 사람은 빨리 가고 한 사람은 늦게 달려요. 결승점을 통과했어.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들어온 광이 들어왔을 때 이 그룹이 다 들어왔다고 선언할 겁니까? 아니면은 꼴등이 통과했을 때 다 들어왔다고 선언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미들, 거기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통과했다고 선언하겠습니까? 자, 어느 게 맞아요? 응? 이제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내가 빛이 달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금 보니까 이제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형광등 빛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얘기를 딱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속도가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네. 느린 건 빠른 거 이 속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럴 때 바로 군속도를 정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속도가 지금 우리가 정의가 나왔는데 형태는 뭐냐면 미분형이에요. 미분 형태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미분 형태로. 주파수가 K의 함수인데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굴절률의 함수예요. 굴절률의 함수. 굴절률의 함수라는 게 뭐냐면은 매질마다 매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파장이 틀리면 속도가 틀리다 그랬죠. 속도가 틀리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게 굴절률 1.5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 1.5입니다 라고 정의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꾸로 질문해야 돼요. 파장 얼마짜리 전자기파가 들어갔을 때 1.5예요 하고. 왜? 파장이 틀려지면 여기 식이 있죠. 여기 식이 있어요. 파장이 틀려지면 K가 파장이 틀려지면 만약에 주파수가 똑같다. 그리고 파장이 틀려지면 속도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분들이 뭘 던지셔야 되냐면 파장 얼마짜리 광을 집어넣었을 때의 굴절률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제 복잡해지죠? 이제 알면 할수록 복잡해져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현상학적으로. 분산.
그러니까 분산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프리즘에 넣는 거죠. 뉴턴이 한 거. 태양광 넣으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갈라지죠. 왜 갈라집니까? 그러면은 갈라지는 거는 현상은 스넬의 법칙이에요. 스넬의 법칙인데 스넬의 법칙의 굴절률이 파장마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파장마다 틀리니까 각도 세타 프라임이 파장마다 틀려진 거예요. 단체로 들어왔는데 갈라질 때는 다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죠. 파장 얼마짜리 빛에 대한 굴절률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물질은 파장의 함수로서 굴절률이 다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산이라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든 뭐 카파든 뭐 금속, 비금속, 반도체 뭐 할 거 없어요. 모든 재료는 모든 물질은 다 파장의 함수로서 굴절률이 달라진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가 달라지죠. 흡수율이 달라져요. 흡수율과 굴절률은 동시에 같이 파장의 함수로서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줘야 될 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줘야 돼요. 항상. 물어볼 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군속도를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다행스럽게 성분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